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 쓰시는 분들 사진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전 아이 둘 키우는 아빠인데요. 카메라 들고 외출 한번 갔다 오면 기본 수백 장이잖아요. 이거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방치해 둔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자주 그래요. 그날 찍은 사진은 그날 컴퓨터로 옮겨서 남길 것만 남기는 게 깔끔한데 피곤하고 다른 거 하느라 바빠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진은 계속 쌓여가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리하기 싫어지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사진 폴더를 잘 들어가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족 사진 몇 년치가 그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사진을 로 파일과 JPG 파일이 같이 저장되게 찍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1차 셀렉할 때 JPG가 편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사진에 파일이 두 개씩 있다 보면 정리가 2배 이상 귀찮아져요. 같은 이름의 파일 찾아서 옮기거나 지워야 되잖아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 같은 폴더에 로 파일과 JPG 파일이 있으면 로 파일만 지워도 JPG도 같이 지워진다고는 하던데 저는 지금 라이트룸 구독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라이트룸 써봤지만 1차 셀렉할 때 쓰기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다른 가벼운 프로그램 있나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기능만 있는 건 못 찾겠어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저는 개발자 아니고요. 코딩도 거의 모르는데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쓴 코드는 한 줄도 없어요. 대충 저 혼자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며칠 안 걸렸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니까 너무 빠르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능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써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보게 됐어요.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만드는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심플한 프로그램이에요.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로 압축 파일 받으신 다음에 압축 풀고 포토솔트 exe 파일 찾아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설치 필요 없는 포터블 프로그램이고 이 폴더 바깥에는 어떤 파일도 생성하지 않으니까 지울 때도 이 폴더만 지우면 돼서 깔끔합니다. 최초 1회 실행을 하면 초기 설정창이 떠요. 언어는 영어, 한국어 있는데 그냥 영어로 할게요. UI 위치 좌우로 변경 가능하고요. 날짜 형식은 우리한테 익숙한 형식으로 할게요. 테마는 그냥 재미로 넣어봤어요. 소니, 니콘, 캐논 등등 있는데 저는 소니 카메라 쓰고 있으니까 소니로 해볼게요. 그리고 로우 프로세싱 이게 좀 중요한 옵션인데 이건 저처럼 JPG랑 로우 둘 다 저장하지 않고 로 파일만 저장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옵션이에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로 파일 자체는 원래 우리가 볼 수 없는 파일이에요. 근데 윈도우 사진 앱 같은 걸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로 파일에 미리 보기용 JPG 파일이 들어있어서 그걸 보거나 두 번째는 로 파일을 디코딩해서 보거나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이다 보니까 카메라나 카메라 설정에 따라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카메라는 소니 알파 7C인데 원본 해상도는 6000에 4000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보기는 1616에 1080이에요. 너무 작아서 1차 셀렉할 때 쓰기에도 불편해요. 근데 원본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해상도로 넣어주는 카메라도 있어요. 카메라마다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반면에 디코딩은 항상 원본 해상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CPU한테 일을 많이 시켜야 돼서 느려요. 이 로우 프로세싱 옵션은 미리 보기와 디코딩 중에 어느 쪽을 많이 쓸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내 컴퓨터가 사양이 많이 낮다 하시면 울트라 패스트, 내 컴퓨터가 그 정도는 아니고 사진 고를 때 전체적인 구도만 보면 된다 하시면 패스트, 나는 어느 정도 디테일도 확인해야 된다 하시면 하이 퀄리티, 나는 무조건 원본 해상도만 보고 싶다 하시면 울트라 퀄리티. 울트라 퀄리티는 옵션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프로그램 목적이랑 좀 안 맞죠? 빠르게 사진 골라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미리 보기 화질이 충분한데도 디코딩을 하는 건 효율적이지도 않고 느리고 또 간혹 로 파일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는데 사진 고를 때 미세한 디테일이 중요하신 분들만 써보세요. 아래에 조작법 설명도 있는데 이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확인 누르시면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만들 때 우선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진이 최대한 크게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3:2 비율로 캔버스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남는 공간에 UI를 배치했어요. 이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저처럼 로우랑 JPG 둘 다 저장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JPG만 찍거나 로우만 찍는 경우는 더 쉬우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먼저 JPG 불러오기 누르고 JPG 파일 있는 폴더 선택해 주시면 사진이 불러와집니다. 그러면은 로 불러오기 버튼이 JPG 로 연결로 바뀌어요.
버튼 누르고 로 파일 있는 폴더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JPG랑 로 파일이 매칭되었다고 확인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JPG 플러스 로 이동이 체크되어 있으면 JPG랑 로 파일이 같이 이동되는 거예요. 체크 해제하면 JPG만 이동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사진을 이동시킬 폴더를 지정합니다. 저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1번 키퍼 남길 사진들, 2번 리뷰 애매한 사진들, 3번 디스카드 버릴 사진들. 폴더 경로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요. 여기 사진 파일 이름도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열려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키보드에서 1, 2, 3을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각각의 폴더로 이동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기능 전부예요. 대신 이 일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JPG랑 로 파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한 손으로 작업하기 좋게 방향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통해 익숙한 WASD 키로도 사진을 넘길 수 있게 했고요. 10장만 넘겨보면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3번, 이건 2번, 2번, 3번, 1번, 2번, 1번, 1번, 2번, 3번. 예. 이렇게 해서 폴더를 열어보시면 JPG랑 로 파일이 모두 같이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삭제 기능은 일부러 안 넣었으니까요. 조작 실수해서 사진 지워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이동한 거 취소되고요. 컨트롤 Y나 컨트롤 Shift Z 누르면 방금 취소됐던 이동이 다시 실행됩니다. 줌 옵션은 지금 핏은 지금처럼 꽉 차게 보기, 100%는 원본 그대로 보기, 200%는 가끔 디테일 확인이 필요할 때 쓰시고, 핏에서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100%로 보이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핏으로 돌아가고요. 그 밑에 그리드 2 곱하기 2로 하면 한 번에 4장씩, 3 곱하기 3으로 하면 9장씩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리드 옵션은 F1, 2, 3으로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확대, ESC 누르면 다시 그리드, 스페이스 키 눌러도 확대, 다시 ESC 누르면 그리드. 그 밑에는 사진 정보고요. 엔터 키 누르시면 현재 로드된 사진 목록이랑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그 사진으로 이동이 됩니다. 딜리트 키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싹 초기화되고, 여기 설정 버튼 누르시면 초기에 했던 설정 다시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프로그램 정보 있고, 제일 밑에는 후원 정보도 넣어봤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거 써볼만 하겠다 싶으시면 한번 받아서 써보세요. 참고로 이게 윈도우즈 디펜드에서 멀웨어라고 잘못 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이썬 같은 걸로 프로그램 만들면 자주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증서를 사면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취미로 무료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돈 주고 인증받을 수도 없잖아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제가 코딩의 키역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이러스나 멀웨어를 심어 놓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누군지 알고 그 말을 믿냐 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토탈닷컴이라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여러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포토솔트 파일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69개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중에 1개가 이 파일이 수상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1개는 오탐지인 거죠. 직접 올려보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거는 전체 코드가 GitHub에 올라와 있으니까 코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저처럼 못 읽는 분들은 AI한테 이거 붙여넣기 해서 물어보세요. 멀웨어 아니니까 정정해달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요청은 해놨는데요. 제 의견을 잘 받아줘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며칠 뒤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질 텐데,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받아보실 분들은 그 전에 윈도우즈 디펜더 업데이트 먼저 해보세요. 써보시면서 버그 발견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정보란에 블로그 주소 남겨놨으니까 그쪽에 남겨주세요.